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세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염색약을 사러 가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만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흰머리 색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두피 순환이 먼저 무너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모르고 계속 염색만 반복하시면 두피는 점점 더 망가집니다. 저는 25년간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최희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색만 쫓다가 정작 두피 건강은 놓치는 걸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염색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염색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의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안 알려주는 두피 회복 꿀팁을 특별히 공개합니다.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색이 아니라 두피의 편안함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떡지지 않고 산뜻한 그 느낌, 가르마 주변이 덜 들떠 보이는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주방에서 시작하는 15분 루틴과 함께 음식, 수면,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묶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두피 고민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색 후 48시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시면 두피가 회복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비밀을 풀어드리고 특별한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정미숙님은 65세, 평생 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동네 분식집 사장님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앞머리와 가르마 라인을 따라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장사가 바쁘다 보니 염색 주기를 자꾸 놓쳤고 급하게 약국 연모제를 집어들고는 퇴근 뒤 욕실에서 서둘러 바르곤 했죠.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두피가 화끈거리고 베개에 각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모자를 눌러 쓰고 국자를 잡았지만 손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묻던 그 순간 정 사장님의 마음은 푹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염색은 더 자주 했고 가려움은 더 오래 갔습니다. 완전히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머리도 속처럼 따뜻해야 윤기가 돌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 사장님은 욕실 대신 주방으로 갔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리고 코코넛 오일 한 숟갈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 따라하되 혹시 몰라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 반응을 살폈습니다. 15분 동안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가려움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색만 쫓고 두피는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머리카락 색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손이 갔을 때 미끌거리는 떡짐 없이 산뜻했고 가르마 주변이 덜 들떠 보였습니다. 장사 중에도 모자를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피가 편안하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일을 욕심내어 과하게 바른 탓에 오후엔 볼륨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지만 기록을 펼쳐보니 실수가 뚜렷했습니다. 온도 42도는 과했고 양 2티스푼도 과다였습니다. 숫자를 조정하자 넷째 날부터 안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루 15분의 루틴이 잠자기 전 나를 달래는 의식이 되었고 새벽에 깨던 일이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손길에 힘이 생겼고 손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흰머리는 유전과 나이의 이야기지만 두피의 편안함과 윤기는 내 루틴의 이야기구나.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 사장님 같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과장된 약속 대신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약속합니다. 색은 천천히, 두피는 오늘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존중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중에 두피 순환을 가장 빠르게 돕는 건 무엇일까요? 생강일까요? 검은깨일까요? 아니면 미역일까요? 정답은 조금 뒤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2배가 되는지도 함께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피가 차갑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만졌을 때 이마보다 정수리가 더 차갑다면 이미 순환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말초 순환을 돕고 두피의 냉감이나 당김을 완화하는 데 정말 유익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항산화와 항염 특성이 있어서 두피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생강차 200ml를 마신 68세 박영수님은 두피 가려움 빈도가 2주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얇게 썬 생강 5에서 7g을 90도 물 200ml에 5분 정도 우려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사지 전에 38도에서 40도로 중탕한 생강수로 두피를 가볍게 적신 후 오일을 소량 도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피부에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손목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24시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두피는 차가운 편인가요? 생강 섭취 후 속쓰림이나 홍조가 생기지는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은깨 들어보셨죠? 흑임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작은 씨앗 속에는 비타민 E와 칼슘, 철분, 건강한 지방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피 영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항산화 지표를 개선하고 지지를 공급해서 모발 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주개간 흑임자 1스푼을 4주 동안 추가한 72세 이순자님은 모발 건조감이 확실히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강차와 함께 아침에 흑임자 미숫가루 1스푼 대략 7에서 10g 정도를 드시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시면 칼로리 과잉이나 소화 불편이 올 수 있고 참깨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식단에서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김, 돌김 같은 거 말이죠. 이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해서 두피 건강과 피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정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생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 이게 모발 상태와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주 3회 미역국을 섭취한 66세 최민호님은 두피 당김이 확실히 줄었다고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소량을 주 2에서 3회 반찬으로 드시되 염분은 헹궈서 조절하세요. 과하지 않게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요오드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공김의 경우 나트륨과 기름이 과다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해조류를 소량씩 정기적으로 먹고 있나요? 아니면 가끔 폭식하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단백질 원천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거죠. 각질층과 모발의 기본 재료인 케라틴을 합성하는 데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섭취가 모발 강도와 윤기 유지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 단백질을 확보한 70세 김정숙님은 모발 끊김이 확실히 감소했다고 체감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하루 1에서 2회 달걀을 드시거나 두부 반모, 생선 손바닥 1장 분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튀김보다는 굽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식단에 손바닥 1장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나요? 아까 퀴즈 정답 기억하시죠? 두피 순환을 가장 빠르게 돕는 건 바로 생강입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은깨로 영양을 채우고 해조류로 밸런스를 맞추고 단백질로 기초를 다져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을 넘어서 실제로 두피에 직접 적용하는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두피 마사지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시면 오히려 두피가 더 망가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실수를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에 직접 적용하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 온열 마사지 루틴입니다.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생강수로 두피를 적신 뒤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중 한 가지를 손끝에 묻혀서 7분에서 10분 정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41도를 넘어가면 자극이나 홍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양을 1티스푼 이하로 줄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에 타이머를 10분 맞춰놓고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뒤통수, 목덜미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압력은 눈꺼풀을 누를 때의 2배 이하로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두피는 마사지 다음날 뾰루지나 가려움이 없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양, 온도, 시간 중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두 번째는 패치 테스트와 금기 체크입니다. 오일이나 생강수는 손목 안쪽에 이런 동전 크기만큼 도포하고 24시간 관찰하세요. 홍반이나 수포,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나 항히스타민을 복용 중이시거나 임신, 수유 중이시거나 활성 피부질환, 예를 들어 두피 건선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루틴 시작 전에 나의 금기사항과 주의 리스트를 노트맨 앞장에 작성해 두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시도 전에 패치 테스트를 했나요? 반응이 없었음을 기록했나요?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관리하는 겁니다.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은 두피 열감이나 가려움과 직접 연결됩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온종욕을 10분 하시고 호흡을 4대6 호흡으로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겁니다. 저혈압이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종욕 시간과 온도를 40도 이하로 단축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루틴 15분, 조격 10분, 호흡 5분을 묶음으로 해서 침대 옆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총 수면 시간과 중간에 깬 횟수는 몇 번인가요? 루틴 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번째는 염색과의 병행 전략입니다. 즉각적인 색 보정은 염색의 장점입니다. 루틴은 두피 회복과 윤기 유지가 목적입니다. 둘을 함께 가져가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염색 전후 48시간은 오일 도포를 최소화해서 색 착색을 방해하거나 두피 자극을 피하세요. 염색 주간에는 루틴 빈도를 1에서 2회로 줄이고 냉온 교대 린스,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서늘한 물로 바꿔가며 헹궈서 모공 수축을 도와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목표는 색인가요? 두피 편안함인가요? 이번 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까요? 다섯 번째는 기록과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과장된 기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데이터입니다. 2주, 4주, 6주 체크포인트로 사진을 찍고 가려움 점수를 0점에서 10점으로 매기고 수면 시간을 기록하세요. 조명, 거리, 각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세요. 하루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추세를 보는 겁니다. 달력의 루틴, 수면, 가려움, 염색일을 스티커로 표시하고 주 1회 요약 메모를 3줄만 적으세요. 지난 2주 데이터를 보면 어떤 항목이 가장 변했나요? 다음 주엔 무엇을 10%만 조정할까요? 이 5가지 루틴이 여러분의 두피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루틴을 완벽하게 해도 단 하나를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뭔지 마지막 챕터에서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색을 쫓기 전에 두피가 보내는 신호를 함께 들었습니다. 흰머리는 시간의 이야기지만 편안한 두피와 윤기는 오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흰머리는 무조건 염색으로 가려야 한다. 염색이 잦으면 두피가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오일은 머리를 떡지게 만든다. 이 모든 게 틀렸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염색 전에 두피 순환을 먼저 살린다. 생강, 검은깨, 해조류, 단백질로 안에서부터 영양을 채운다. 38도에서 40도의 온열 마사지로 두피를 편안하게 만든다. 염색과 루틴의 간격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두피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은 만성화됩니다. 염색 주기는 짧아지고 모발은 더 건조해집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집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모발에 윤기가 돌고 볼륨이 살아납니다. 염색 주기를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루틴 15분이라고 적어두세요. 주방으로 가서 생강 한 조각을 썰어 따뜻한 물에 우리세요. 그리고 손목 안쪽에 오일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 타입별 맞춤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지성 두피, 건성 두피, 민감성 두피 각각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일주일 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색보다 순환이 먼저였을까? 당신의 두피가 가장 정직한 답을 들려줄 겁니다. 내일의 나에게 줄 가장 따뜻한 선물은 바로 오늘의 15분입니다. 댓글로 일주일 후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